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천구 지역 현안 해소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양천문화회관 광장 일대 환경 개선 사업 6억 원과 목동 어르신복지관 경로식당 현대화 사업 2억 원, 목동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등 환경 개선 사업 2억 원 등 모두 10억 원입니다. 지난 1998년 개관한 양천문화회관은 문을 연 지 30년 가까이 지나면서 노후되고 훼손돼 안전사고 위험과 교통약자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또 목동 공원 내 어린이 시설 역시 시설 노후화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확보된 특별교부세를 통해 양천문화회관 광장 일대를 내구성이 우수한 바닥재로 교체하고 점자블록 교체 및 휠체어 경사로를 신설해 교통약자의 편의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역의 주요 인물을 만나보는 미니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황희 양천갑 국회의원을 만나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불법 계엄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깊은 민주주의라든가 더 깊은 원칙, 그다음에 시스템을 이제는 높아진 민도에 맞게 점검해야 되는 그런 기회도 또 생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뭐 보면은 최근에 정치 환경이 보면 가짜 뉴스, 뭐 정치 양극화, 또 국제 정세 자체가 뭐 대립하고 갈등이 점점 골이 깊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우 혼란한 시기에 민주주의도 실현해야 되고 민생 경제도 또 챙겨야 되는 이 시점인데, 어쨌든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고 전환되는 이 시점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원칙이라든가 기본 이런 것들을 다시 되돌아보고 짚어보고 재구축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는 것만은 좀 분명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 문제, 교육 문제에 관련해서도 뭐 교육사법 이게 발의해서 큰 여야 간의 걸림돌은 없는데, 목삼동의 초등학교 신설하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부동산 주택 공급 정책에 있어서 제가 주교복합 법안을 발의해서 기존의 초중고라든가 대학에 크게 이제 교통 체계라든가 도시 체계를 흔들리지 않고 주택을 소규모로 복합적으로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주거복합 법안도 발의하고, 그래서 교육 관련돼서 뭐 저는 뭐 국제학교 유치를 위해서도 지금 한 1년 지난 1년 동안 쭉 노력하고 곧 이제 발표도 할 예정이고, 또 우리 학생들의 그 멘토링 플랫폼 이런 것도 고등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들하고 끊임없이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통 문제에 있어서도 목동선이라든가 강북횡단선 이것이 이제 지난 정부에서 좌초가 됐는데 이것을 재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신정 차량 기지를 지금 현 구청장이 추진하고도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보다 가성비 높게 김포공항 지하 이런 쪽으로 어떻게 하면 접근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용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그 다양하게 주로 이제 주거 문제하고 교통 문제, 교육 문제의 중심으로 입법 활동이라든가 이런 용역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많이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이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거든요. 재건축을 하게 되면 발생되는 대체 도시가 없기 때문에 발생되는 뭐 전세 대란이라든가 교통 대란이라든가 도시 정체성의 문제, 또 도시 경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생할 텐데, 그 51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재건축하는 게 목동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진행돼야 나머지 수도권 쉬운 나머지 50군데의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재건축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목동선, 강북선 문제라든가 교통 문제, 도시계획하고 교통계획을 병합해서
설계하지 않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같이 병합해서 고민하고 또 신정 차량 기지 이전하는 문제, 또 교육 문제를 조금 더 깊게 진로와 진학 모두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분적립형 주택이라든가 노후도시특별법이라든가 주거복합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제가 발의한 법안들입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은 통과됐고 또 일부 발의 중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인데 정책화되고 대안으로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그쪽의 전문가고 또 무엇보다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재건축이라든가 소규모 주택단지들의 재개발 관련돼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뭔가 좀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야 다른 데도 똑같이 적용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양천 갑의 어떤 지역구 의원이 이 부분을 좀 추진하려면 국토부의 정책적인 인식이라든가 구조적 문제, 정책을 만들어가는 그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변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좀 국토위에 가게 되면 실제 정책은 물론이지만 정책을 추진하는 그 정부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이 부분의 설계를 재구조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음 5월에 아마 상임위가 바뀔 텐데 그때는 지금 뭐 제가 발의한 법안들도 대안으로 나오고 있고 제가 제시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좀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꼭 국토교통 상임위로 가야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인 것 같고 변화도 또 극심한 그런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원칙에 더 충실해야 되고 기본에 더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기본은 저는 가장 기본은 민주주의라고 봅니다. 그 이 민주주의가 어떻게 또 제도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우리 생활에 밀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고민하는 그런 다음 한 해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가 소형 음식점의 음식물 폐기물을 QR코드를 활용해 수거하는 수크랩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수크랩은 배출 수수료를 포인트 형태로 미리 충전한 뒤 수거 대행업체가 전용 수거 용기에 부착된 사업장별 QR코드를 인식해 자동 차감합니다. 수크랩을 통해 소형 음식점은 별도의 판매소 방문 없이 앱 하나로 음식물 폐기물 배출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음식물 이외 폐기물이 포함되면 수거 거부 대상으로 분류돼 무단 투기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재정 대상에서 은평구가 주민참여예산제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은평구는 올해 청년과 중장년 어르신 등 각 세대가 예산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론장을 열었습니다. 또 지속 가능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위해 소통 촉진자 양성과정 운영 등 체계적인 지원을 병행해 주민 참여 확대를 늘려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은평구는 3년 연속 주민참여 예산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으며 5천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됐습니다. 양천구 관내 이 미용업소의 위생 서비스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천구는 지난 9월부터 석 달간 관내 이 미용업소 1,200여 곳을 대상으로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 결과 최우수 녹색 등급 업소는 883개소로 이전보다 30% 이상 늘었습니다. 또 우수 항색 등급은 353개소, 일반인 백색 등급은 36개소로 나타났습니다. 양천구는 업종별로 2년에 한 번씩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를 양천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인천의 작은 쪽방촌에서 시작된 나눔이 17년 동안 이어져 최근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이관송 기자가 전합니다.
빈민가 나눔의 불씨는 지난 2008년 인천의 한 쪽방촌에서 일어났습니다. 불이웃 물품을 전달받던 어느 날 쪽방촌 주민들은 감사를 전하고픈 마음에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가진 것 없는 사람들도 누군가 돕고 싶어하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진 이혜인 목사는 무심코 바로 옆에 있던 모자를 들고 말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텐데 목사님 정말 미안하네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우리가 더 어려운 사람들도 우리가 한번 도와볼까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자기가 이제 1,000원도 넣고 500원도 넣고 이렇게 이제 넣었거든요. 쪽방에서 쭉 소문이 나서 그 다음 날도 가지고 오고 그 다음 날도 와서 기부하고. 쪽방 주민들은 문구류를 조립해 번 돈의 일부를 기부하기 시작했고 이 소식은 쪽방촌을 오가는 이들을 통해 다양하게 뻗어나갔습니다. 그동안 도움을 받아온 노숙인들과 무료 급식소 이용자, 폐지를 줍는 고령자들까지 기부에 동참했는데 주위에선 최빈민층의 연대 기부라고 표현했습니다. 2008년 시작된 빈민층의 기부는 이후 해마다 멈추지 않았고 이제는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장기 기부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빈민층의 나눔은 그동안 주위의 기부 문화도 확산시켰습니다. 이제 저보다 더 어려운 분이 지는데 이렇게 조금씩 모아서 그 공동기금에 사람의 기부를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이번 기회에 그때 이제 동참을 하게 된 계기는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쪽방 주민들과 노숙인들, 무료 급식소 이용자들의 기부는 지난 8일 대한민국 착한 기부대상 시상식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17년 동안 최빈민층 주민들이 만들어간 나눔의 불씨가 지역사회에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한겨울의 문턱에서 하얀 설원을 가르는 스키 시즌이 막을 올렸습니다. 설렘을 안고 스키장을 찾은 시민들로 슬로프는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전소연 기자가 스키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하얀 눈으로 덮인 경사면을 스키어들이 시원하게 질주합니다. 속도를 내며 바람을 가르다 보면 어느덧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가 날아갑니다. 처음 스키를 배우는 아이들은 한 발 한 발 조심히 눈 위에 발을 내딛어 봅니다. 지난달 말부터 강원 지역 내 스키장이 잇따라 문을 열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스키장들이 수도권과 가깝고 이동이 편리한 교통망 덕분에 가벼운 마음으로 스키장을 찾은 스키어들이 많습니다. 서울이랑도 엄청 가깝기도 하고 여자친구랑 와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강원도의 겨울은 이제 세계인에게도 매력적인 글로벌 관광 상품입니다. 강원도가 대표적인 국내 겨울 스포츠 명소로 입소문을 타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The weather here is really nice right now. It's snowing, which we haven't seen at all recently. Because of its close proximity to Seoul and just a great reputation. And we really want to try Korean slopes and we are very excited. 스키장도 외국인 손님 맞이에 분주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 현지 여행사와 공동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어가 되는 강사들을 저희가 수시로 배치하고 있고. 지난해 겨울 동안 도내 겨울축제와 스키장을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으로 강원도를 방문한 외국인들은 약 5만 명에 달합니다. 본격적인 겨울 시즌에 막이 오른 가운데 강원도 스키장이 내국인을 넘어 세계인의 겨울 놀이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서울시가 연말연시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9곳을 집중 관리합니다. 특히 명동과 이태원, 홍대를 비롯한 6곳은 성탄절 직후 다중인파 밀집 행사로 발생하는 안전 사각지대가 없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해넘이 해맞이 축제가 열리는 종각, 아차산, 남산공원 3곳도 행정과 경찰, 소방이 합동으로 안전관리에 나섭니다.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12월 31일 제야의 종 타종 행사의 경우 당일 비상근무 체계가 가동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